우리 구독자님 휴대폰 충전 자리 하나 때문에 돈이 계속 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아끼는데 왜 안 모이냐고요? 그 이유는 의외로 침대 옆 현관 근처 충전기일 가능성 큽니다. 지금 집에 있는 충전기 위치 끝까지 보시면 바로 옮기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시면 정성껏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생활 습관 하나 고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집안 재물운의 흐름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예전보다 더 열심히 벌고 예전보다 덜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인다. 통장을 보면 큰 돈이 한 번에 나간 것도 아닌데 남는 게 없다. 그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운이 없나? 시기가 안 좋나? 아직 때가 아닌가? 근데요, 풍수에서는 그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꼭 짚어드릴 건 휴대폰 충전하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충전이 뭐 대수냐, 그냥 편한 데다 꽂아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편하다고 쓰는 자리가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집이 이미 그 자리를 매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 집도 예외 아닐 가능성, 솔직히 정말 높습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이 닿고 연락이 오가고 돈이 오가고 감정과 생각이 다 담기는 물건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을 기운이 가장 많이 실리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휴대폰을 매일 같은 자리에서 충전한다는 건 우리 기운을 매일 그 자리에서 쉬게 하고 머물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충전기는 작아 보여도 집안에서 계속 불기운을 내는 존재입니다. 전기, 열, 전자파 이런 것들은 전부 풍수에서는 불로 봐요. 이 불기운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집안 기운이 살아나기도 하고 반대로 재물운이 타버리듯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특히 현관 근처, 화장실 주변, 침대 머리만. 이 세 자리는 원래 기운이 빠져나가거나 약해지는 자리인데 여기에 불기운인 충전기가 올라가면 그 흐름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돈이 머물지 못하고 모아두면 꼭 깨지고 예상 못한 지출이 반복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듣고 나면 절대 가볍게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충전 자리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 공기, 생활 흐름, 돈의 움직임이 같이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휴대폰 충전 자리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디에 두면 재물운이 끊기는지, 반대로 어디에 두면 재물운이 살아나는지 풍수 원리로 아주 쉽게 대신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핵심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미신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잘 모이는 집과 계속 새는 집의 차이가 바로 이 작은 불기운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갈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구독자님 집도 지금 이 영상 하나로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이해하고 나면 절대 예전처럼 아무 데서나 충전 못하게 됩니다. 왜 휴대폰 충전 자리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지 풍수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풍수에서는 전기, 열, 전자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작동하는 에너지를 전부 불기운으로 봅니다. 휴대폰 충전기는 작고 가벼워 보여도 집안에서는 하루 종일 미세한 불기운을 내고 있는 존재예요. 충전 중일 때 손으로 만져보면 따뜻하죠. 그 따뜻함이 바로 화기입니다. 문제는 이 화기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자리를 찾으면 집안에 활력을 주지만 잘못된 자리에 놓이면 재물운을 태워버리는 불이 됩니다. 여기서 휴대폰의 성질을 하나 더 짚고 가야 합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연락, 동거래, 일정, 인간관계, 감정까지 하루의 거의 모든 정보가 이 안을 거쳐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휴대폰을 기맥이 연결된 물건, 즉 사람의 기운이 가장 많이 실리는 물건으로 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는 곧 우리 기운이 잠시 쉬는 자리가 됩니다. 충전하는 위치가 곧 기운의 쉼터가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집을 보면 이 불기운과 기운이 실린 휴대폰을 기운이 빠져나가거나 흩어지는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현관 근처입니다. 현관은 집 안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예요. 원래부터 기운의 움직임이 큰 자리입니다. 여기에 충전기를 두면 불기운이 그 흐름을 더 자극해서 들어온 재물 기운을 집 안에 붙잡지 못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월말이 되면 늘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는 집이 많습니다. 화장실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수기와 배출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불기운인 충전기가 올라가면 물과 불이 부딪히면서 기운이 깨집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재물운이 불안정해지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자꾸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열심히 벌어도 왜 이렇게 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배치 중 하나입니다. 침대 머리맡은 더 심각합니다. 이 자리는 하루 동안 소모된 몸 기운과 정신 기운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전자파와 불기운이 계속 나오면 기운이 깊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립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결정해야 할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몸 기운이 약해지면 풍수에서는 재물 기운도 같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맡 충전 습관이 있는 집은 돈의 흐름도 같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물운을 끊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거실 동쪽이나 남동쪽입니다. 동쪽은 기운이 자라나고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충전기의 불기운이 놓이면 나무 기운을 타고 집안 전체로 부드럽게 퍼집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면 재물 기운도 함께 살아납니다. 돈이 들어올 때 막히지 않고 들어온 뒤에도 머무를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거실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은 재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기운을 단단하게 붙잡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에 적당한 불기운이 더해지면 재물운이 안정되고 지출이 줄어드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 자리가 살아있는 집은 갑작스러운 돈 셀 구멍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멀리 보이는 대각선 코너입니다. 이 자리는 집 안 기운이 고이는 자리입니다. 불기운이 여기서 작동하면 집 전체의 온도를 고르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괜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집은 대부분 이 자리가 잘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둬도 화장실 근처, 침대 머리맡, 주방 가스레인지 옆에서 충전하는 습관이 남아있으면 기운은 다시 깨집니다. 특히 주방은 불기운이 이미 강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충전기까지 더해지면 화기가 과해져 돈이 들어와도 바로 지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충전 자리는 반드시 한 곳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거실, 내일은 침실, 다음 날은 주방. 이렇게 충전 자리가 바뀌면 기운은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머무를 자리를 잃었다고 봅니다. 충전 자리를 정하고 그 주변을 항상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휴대폰 충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매일 집안에서 불기운을 켜는 행위입니다. 그 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물은 모이기도 하고 조용히 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휴대폰을 어디에서 충전하느냐는 돈을 어디로 쉬게 하느냐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충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왔습니다. 편한 데다 꽂고 손 닿는 데 두고 귀찮지 않은 자리를 쓰는 것. 하지만 풍수에서 보면 그 편함이 집안 재물운을 조금씩 세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현관 근처, 화장실 주변, 침대 머리맡. 이 세 곳은 원래부터 기운이 빠져나가거나 약해지는 자리인데 여기에 불기운인 충전기가 올라가면 재물운이 버티지 못하고 흐트러집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열심히 벌어도 늘 남는 게 없고 모아두면 꼭 지출이 생기고 이상하게 돈이 손에 붙지 않는 느낌을 받아왔다면 그게 단순히 능력이나 시기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 그 중에서도 휴대폰 충전 자리 하나가 조용히 흐름을 흔들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걸 알았다고 해서 집을 다 바꿀 필요도 없고 큰 돈을 들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충전 자리를 한 곳으로 정하고 그 자리가 금기 자리가 아닌지만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이 좋은 집은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집이기보다 새던 돈이 멈추고 쓸데없는 지출이 줄고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는 집입니다. 충전 자리 하나를 바로잡는 건 바로 그 새는 구멍을 막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더 들어오기 전에 나가던 길부터 막아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정한 충전 자리는 쉽게 바꾸지 마세요. 기운은 반복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충전하고 같은 자리에서 휴대폰을 내려놓는 습관이 쌓이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기운이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안정되고 생활 리듬도 같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집 한 바퀴만 천천히 돌아보세요. 아, 이건 바로 옮겨야겠다 싶은 충전기 하나만 발견하셔도 오늘은 이미 충분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러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충전 자리 하나, 내일은 침대 머리맡, 그 다음은 화장실 근처 콘센트. 이렇게 하나씩만 정리하셔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집안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재물운이라는 건요, 갑자기 떨어지는 운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새던 흐름을 막아주면서 서서히 쌓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충전자리 풍수는 사소해 보여도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빠져나가던 돈의 길을 하나씩 닫아주는 작업이니까요.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충전은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집안 기운을 생각해서 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 지켜도 우리 구독자님 집의 재물 흐름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 신발장 그대로 두고 계시면 집안 기운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재물운을 살리는 신발 배치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이건 충전 자리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구독자님 가정에 재물이 머물고 새지 않고 편안하게 쌓이는 흐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 가정에 복의 기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